근데 평균적인 난이도는 우리 이제 경찰이나 이제 7급 준비하는 분들이 꼭 한 번씩 풀어볼 만한 이제 괜찮은 문제, 그리고 이제 충분히 다른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예요. 자, 우리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업무상 이제 평등 원칙, 이제 평등권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본 보면 이제 자, 우리 형법상 이제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와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이제 외적 명예를 보호법위로 한다는 점에서 이제 불법성이 유사함에도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 또 사자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이 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 위반된다. 자, 이거 틀렸죠. 여러분 이제 그 친고죄로 할 거냐, 뭐 반의사 불벌죄로 할 거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형법 공부하시느라고 이제 또 친고죄인 것도 외워야 되고 이제 반의사 불벌죄인 것도 외워야 되고 그런데 요 유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합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 이거는 뭐 위헌 결정한 판례인데 조금 이제 시간은 좀 흘러간 이제 판례이긴 하죠. 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A형 이제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 제조업 제재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조합 제도의 단계적 개선에 해당하므로 환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과정에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이제 유전자 제조합 제재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자, 이거 여러분 이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언제 부모가 이제 혼인하여 임신하고 출산했느냐, 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이 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느냐 이전이냐 이걸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딱 요 정도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이제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입법고시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좀 시간은 흘렀지만 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판례. 이건 뭐 이제 공무원 경찰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최신 판례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둬서는 안 돼요. 이제 경찰 시험은 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이제 판례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바운더리에 있는 판례들을 보셔야 된다. 자, D급번 중원 취소 청구권자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입법자 입법 질환이 폭이 넓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건 이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중원 취소 청구권자 이제 직계 비속을 제외한 거 이게 이제 평등권 침해로 위헌 결정한 건데 이게 자의금지 원칙 적용한 대표적인 판례죠. 그래서 이제 직계 존속이나 뭐 반계열적 가능한데 직계 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어요.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의금지 심사했지만 위헌 결정한 대표적인 판례죠. 그 다음에 리을번 병역법 3, 4조 3항의 전문 연구 요원과 달리 공중보건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공중보건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이 판례 약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공중보건의사 이 관련된 판례가 이제 몇 개 있죠. 공중보건의사가 이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거 합헌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거 이것도 합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공중보건의사 자격을 이제 잃었을 때 기왕에 이제 복무한 기간을 군의관처럼 고려해주지 않는 거 이제 그건 또 위헌 결정한 판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쉬운 문제 같지만 1번 문제도 이게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이제 디귿 리을입니다. 디귿 리을 기억 리은이 이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3번. 그리고 이제 번호가 이제 비어 있는 거는 이제 통치 구조에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이제 우리 경찰 준비하는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 국가직이나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이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거권, 피선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1번. 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작년에 경찰 시험에도 나왔죠. 이게 국회의원 선거권,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되는 법상 권리다. 근데 초창기는 법상 권리로 봤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헌법상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연령 18세 이상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피선권을 가진다.
자, 이게 맞죠.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18세 이상 국민도 피선거권 연령 예전에 25세 이제 합헌 결정했는데 낮췄죠. 선거권, 피선거권 다 지금은 18세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연제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고권이 없다. 자, 이게 이제 수용자, 집행유예자 이제 선고권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 집행유예자 부분은 이제 단순 유형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이제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선고권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용자는 이제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1년 이상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거고. 자, 이것도 그래서 틀린 거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고권이 있고 1년 이상 이제 수용자는 이제 여전히 제한됩니다. 1년 미만의 수용자는 또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공익선거법상 대통령 피선권 자격에서 40세 이상 국민의 것을 요건할 뿐 거주 기간 제한은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건 공익선거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연령은 헌법이 40세 이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고. 자, 이것도 그래서 틀린 지분이죠. 그 다음에 5번 출입국가일법 10조에 따른 영주 최저자격 취득으로 3년을 경과한 외국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자, 이 외국인의 여러분 참정권도 중요하잖아요. 외국인의 참정권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원 선거권만 이제 영주권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 이제 제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항상 이제 나오는 쟁점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요 해설 자료는 일단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또 참조하시면 돼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특히 이제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순경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간부 시험에는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한 문제 정도 좀 기출문제 바운더리에서는 좀 보시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방자치 본질상 이제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한 이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도 이제 국가적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거 맞죠? 또 그다음에 이번에 일정 구역에 한해 모든 자치단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수행해온 자치사무를 국가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해요. 이 중충구조 단축하는 거 이거 이제 법자 선택범위에 들어가죠. 제주도 이제 중충구조 단축화했던 대표적인 사례 있고. 자, 3번 마치 국가가 영토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자, 요게 틀린 거죠. 영토권은 이제 국가는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국가처럼 영토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유수변에 대한 자치권은 인정돼요. 공유수변에 대한 자치권. 자,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적 명칭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맞죠. 이거는 이제 그 관악구가 관악구 이제 뭐 삼성동 또 이제 관악구 보라매동 이런 이제 명칭을 사용하니까 강남구라든가 이제 동작구가 태클을 걸었는데 이 행정동 명칭 뭐 삼성동이라는 거 예를 들면 그걸 이제 강남구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삼성동이라는 이름은 뭐 관악구도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교육감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원의 권한제의 심판은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제의 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재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원의 권한제의 심판에 속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통치구조 헌법재판에 관한 거라서 약간 이제 범위는 이제 기본권 총설만 나오는 경찰에서는 벗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판례가 있죠. 경남 교육감하고 경상남도 이렇게 집안 싸움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이한 이제 권리주체 간의 권한제의 심판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경상남도하고 이제 뭐 부산하고 이런 식으로는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하고는 이제 권한제에 속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기본권 주체에 대한 거는 또 이제 굉장히 빠지지 않고 많이 출제가 되죠, 여러분. 1번 이제 근로의 권리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가 아닌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이제 기본 주체성이 또 인정이 됩니다.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많이 나오죠. 그다음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 주체성이 부인된다. 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인정되죠.
특히 이제 인간의 권리, 뭐 주거의 자유라든가 이제 변호인 조로받을 권리, 또 이제 신체의 자유, 자연권으로서 성격을 갖는 거 이제 이건 외국인에게도 인정됐다.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초기비야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많이 출제됐던 거고, 등록 취소인 정당도 역시 인정되고, 또 공법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 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또 기본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다 이제 여러분 익숙한 지문들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 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 내면적 명예 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자,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부 민사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 착용해달라는 수용자 신청에 대해서 이를 불허한 교도소 행위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자, 맞죠. 이거 운동화 착용케 하면 뭐 쉽게 도주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한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정보체 동의 없이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어요. 자, 이거는 약간의 이제 그 각색을 한 겁니다. 개인정보에 이제 뭐 중고등학교 이제 동창이냐, 대학 동기냐, 뭐 사법연수원 뭐 동기냐 이런 것들 점수를 매겨가지고. 근데 이 판례하고 이제 구별해야 될 게 그 로엠비에서 이제 인천대 법대 교수 그냥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가 유료 서비스했던 사건은, 그거는 이제 합헌 결정한 개인정보 자유결정은 그건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이거 이제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인맥지수 점수화해가지고 서비스했던 사건에서는 이거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답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쪽에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조건은 국가로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죠. 그 다음에 법인, 법인도 기본 주체잖아요. 인격권의 한 내용은 사회적 신용, 명예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정답이고요. 지금 이제 뭐 열심히 듣고 계신 분들 지금 표현할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홍길동님, 눈사람 겨울, 박지수, 뭐 이제 정혜웅님 다 반갑습니다. 우리 단골 손님들이 몇 분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뭐 이 시간 꼭 여러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 여러분 이제 또 이거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빠지지 않고 우리 5급에서도 나왔고 작년에 이제 뭐 경찰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고. 자, 1번 뭐가 틀렸죠? 국회가 공고하는 거 아니죠? 대통령이 20 이상 공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회는 헌법 개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자, 이걸 경찰 시험하고 5급에서 바꿔서 냈는데 여기는 날짜가 틀렸네요. 공고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그 다음에 3번 헌법 개정은 국회가 의결하는 30일 내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옳은 질문이네요. 30일 또 국회의원 선거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 찬성. 맞죠? 그 다음에 4번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 128조 2항. 이거 언제죠? 9차 아닙니다. 8차 때부터 들어온 겁니다. 헌정사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도 유명한 판례죠.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재정 규정이고 무엇이 개정 규정인지 구분하는 거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랬죠. 가능하지 않다. 또 그 효력상 차이를 인정해야 할 뭐 이유도 없다고 봤어요. 형식적 이유도. 효력상 차이도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명확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명확성 원칙이 여러분 항상 이제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그래. 진돗개 경위님 또 우리 남길 씨도 잘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명확성 원칙 1번 보면 이제 명확성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죠? 명확성의 정도. 특히 강하게 요구되는 게 처벌법규, 조세법규, 뭐 표현의 자유 이런 쪽은 좀 강하게 요구됩니다. 그 다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도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밖의 방법 이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3번 정당방위 규정.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여러분 주로 이제 이 구성요건 부분이 이제 명확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판례에서도 주로 구성요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방위,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정당방위 규정에도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당방위 규정에 대해서 그 상당한 이유, 이런 해석이 필요하잖아.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량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최신 판례 위주로만 보면 이제 좀 낯설 수 있는 판례이긴 해요. 그런데 기출문제 바운드리에 있는 거다. 여기도. 그 다음에 4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2회 이상 위반한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 자 5번도 이제 작년에 경찰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거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 기간 중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익선법 조항, 인터넷 언론사 이런 부분도 또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는 않는다. 근데 이거 이제 실명 확인 조치를 거쳐야 지지 반대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게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는 않는데 이제 표현의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언론의 자유, 인터넷 언론사 언론의 자유 침해는 인정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18번 일반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1번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부작위 자유도 포함되고 또 보호 영역으로 이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이거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답이 딱딱 나오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도 맞고 4번 대마 자유롭게 수사하고 변할 자유도 보호영에 속한다. 또 지역방언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 의사소통 교육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일반적 행동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내용이 된다는 거. 자 자유결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19번 이게 이제 인간의 존엄성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이 자신의 생활 영역,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 본인의 생계나 의사에 관계없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 자신의 사후에 시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체 처분에 대한 자유결정은 제한이다. 자 맞죠? 제한이고 이건 이제 침해까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제한한다 침해라고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배아 생성자 배아에 대한 결정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인 교권의 한 유형으로 헌법상 권리. 맞아요. 배아의 기본 주체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배아 생성자의 자유결정권은 인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최대 속도는 시속 25km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조항.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헌법 10조 행복조건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유결정권을 제한한다. 자, 이거 제한이지만 또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이지만 침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한을 또 침해로 잘못 읽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근데 정답은 또 너무나 쉬워요. 5번. 개인정보 자율정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 사사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자, 여기까지 포함한다.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 자,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공상권리가 음상재산권 보장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권리주체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해서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회부조와 같은 국가의 일방적 급부에 대한 권리도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사회부조와 같은 국가의 일방적 급부에 대한 권리, 이게 대표적으로 생계급여죠. 의료급여 이런 공짜 자기 기여 없는 거, 이건 재산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재산권 행사 대상이 되는 객체가 가진 사회적 연관성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고 또 개별 재산권이 갖는 자유보장적 기능이 강할수록 그러한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회적 연관성 기능이 크면 크다. 이 대표적인 게 토지, 동물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돼요. 그런데 개별 재산권이 갖는 자유보장적 기능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엄격 심사. 토지, 동물은 완화된 심사.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또 약하시더라고요. 완화된 심사냐, 엄격시냐, 심사냐. 자, 이거 옳은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23조 3항은 재산권의 수용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 규정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용 등의 주체는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을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건 많이 나왔던 거죠. 수용의 주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고 개성공단 전문 중단 조치. 자 이거 이제 뭐 합헌 결정했었죠.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침해한 거다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 또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 요게 조금 이제 여러분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문이에요. 이게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의 경우 이거 지금 반대로 설명한 건데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은 순전히 재정 조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은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말 그대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부담금이에요. 재정 조달은 말 재정 조달만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이 그래서 이제 이 부담금 수입 지출 단계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이게 실현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이 공적 과제 전부 일부가 부담금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반대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또 스킬인데요. 시험장에서 여러분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이제 1번, 2번, 3번, 4번은 이제 그래도 익숙한 거야. 그리고 이제 뭐 1번 확실히 틀렸고 3번은 확실하게 틀렸고 4번도 확실하게 틀렸고 자 2번하고 이제 5번 2번이 이제 좀 쉽게 그래도 그러니까 5번을 몰라도 이건 이제 뭐 2번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5번 지문이 요렇게 나오면 이런 게 막 1번 지문에 포진되고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권에 대한 건 역시 이제 경찰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이거 이제 늘 나오던 바운더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옳은 거. 일본 독서실과 같이 특별히 정원을 요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실내 소음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부가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 자 이게 해석상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2번 환경권 보호 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 포함될 뿐 인공적 환경 같은 생활환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생활환경까지 넓게 보죠. 틀렸고 또 3번 헌재가 사연인 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심사할 때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이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험자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 그래서 기본권 보호무 위배 여부 이 과소보험자 원칙 자 맞죠? 그리고 이제 5번 지문 이건 이제 확성장치 사건에서 이게 이제 과소보험자 원칙 위배에 대해서 이제 환경권 침해를 인정했었어요. 거기 이제 5번 지문은 확성장치 최고 출력 소음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 사용자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그런 이제 결론이 이제 도출된다고 봤었죠. 자 이건 그래서 이제 뭐 경찰 시험에 2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은 맞고 과소보험자 원칙. 그다음에 이제 5번은 또 틀린 거고. 그다음에 4번 교도소 독거실내 화장실 창문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행위 수용자의 햇빛과 통풍 등과 관련한 이제 환경권 침해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안전사고 우려 또 이제 자살 이런 방지 등을 위해서 안전철망 설치한 거는 이제 필요한 제한으로 봤었죠. 자 환경권에 대해서는 나올 만한 대표적인 걸 다 모아놨네요. 자 그다음에 22번 혼인가족생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그나마 최신 판례는 이제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최신 판례가 이제 별로 없고 조문이나 이제 아주 기본적인 기출문제 중심으로 나왔는데 자 1번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도 36조 1항 보호 범위 자 포함된다 아니죠. 법률혼만이에요. 36조 1항에 혼인은 사실혼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8초 이내 혈족 혼인을 일조로 금지하는 민법 조항 자 8초 이내 혈족 혼인 금지하는 거 이거는 이제 혼인의 자유 침해 아니죠. 근데 이건 합헌인데 이렇게 8조 이내 혈족 혼인이 금지되는데 이 금지되는 혼인을 했을 때 무효로 하는 조항 그게 이제 위헌이라는 거죠. 요즘 계속 나오죠 이거. 그 다음에 3번 36조에 해당하는 혼인과 가족상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일 뿐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에요. 제도 보장의 성격도 있다는 거 이게. 혼인의 자유 기본권 보장 규정이면서 제도 보장의 성격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중적 성격이 있는 대표적인 게 23조 재산권 보장 규정, 재산권과 사유재산 제도, 또 8조 1항
정당의 자유, 또 복수정당제도, 기본권과 제도 보장의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굉장히 요즘 핫한 거죠. 헌법 10조뿐만 아니라 헌법 3, 4조랑 인간다운 생활권리, 36조랑 가족생활의 보장, 3, 4조 상 국가의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 자, 요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했고, 또 헌재 판례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 자유권적 성격, 사회권적 성격 인정했고, 5번은 많이 나왔죠. 또 육아의적 신청권은 헌법 36조 1항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 차원의 권리다. 아니고 법률적 차원의 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직업의 개념 1번.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 활동으로서 공공에 무해한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범죄와 성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 자, 틀렸죠. 이건 이제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어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개념이 틀려서 개념. 여기 공공에 무해한 것을 의미한다 이거. 그러니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 활동이면 종류나 성질을 불문해요. 유해성이 있고 없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2번 법인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데 직업의 자유 법인에도 인정되고, 또 3번 직업 수행의 자유, 직업 결정의 자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제한의 정도가 작다. 그죠? 수행의 자유, 결정의 자유에서 제한의 정도가 작다. 이에 대해서 공공이든 공익상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상 규제가 가능하다. 그 5급에서는 이걸 이제 또 거꾸로 냈었어요. 단계론. 그 다음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알고 형이 확정될 때부터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으로 확정되고 10년까지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법률 조항은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 자유, 즉 2단계라는 거죠. 이런 유형이 얼마 동안 제한하는 거 있죠. 변호사 또 금고이상 형 선고받으면 뭐 5년 동안 제한한다든가 이런 유가 다 2단계 주관적 조건에 의한 제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당사 능력 자유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 이게 이제 3단계죠. 객관적 사유는 제한.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서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4번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자, 또 엄청 많이 나오는 이제 주제잖아요, 이게. 1번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규정세 수용 중인 수용자나 미결 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상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수용자, 미결 수용자, 그래서 이제 민사재판, 행정재판, 또 헌법재판 등에서 이제 접견할 경우에는 이건 12조 사항에 이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재판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자주 나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피해자, 피고인을 불분하고 보장되는 그중 특히 국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을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 이것도 조문 문제로 이제 우리 어제 봤던 5급에서도 이제 조문 문제로 이거 나왔죠. 맞고. 자, 그 다음에 헌법 12조 사항 법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만을 의미하므로 헌법 12조 사항 법문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잖아요. 행정 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신출되는 판례죠. 자, 정답 3번이고 4번 피고자를 조력할 변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고자가 변호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고자의 기본과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돼야 된다. 맞죠? 이제 경찰서장이 그 구속적 부심 사건에서 이제 고소장 그 피해자 신문조서 열람 신청했는데 거부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권, 알 권리 침해를 인정한 판례. 그 다음에 5번 변호인이 피해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가 가지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번. 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이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상업 광고로서 헌법 21조 1항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헌법 21조 2항의 사전 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다 예외 없이 어때요? 검열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봐요. 그 다음에 2번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군 조직의 특성과 강화된 군인의 정책 중립 의무 등에 비추어 수인 한도 내에 있으므로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맞죠?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 이제 여러분 인사청문하고 검증할 때 사생활에 관한 것도 하는 이유가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맞고. 자, 4번 허브상 검열, 사전 검열은 금지되나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될 수도 있다. 자, 이게 틀린 겁니다. 이제 간부 시험에도 이건 이제 나왔는데 이건 예외 없이 금지돼요. 사전 검열은 법률로도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다. 자, 5번 의사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 견해를 표현하는 이제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처음보다 이제 듣는 친구들이 더 많네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진돗개 경위님 또 이제 우리 뭐 따로 이제 뭐 댓글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시간까지 그래서 이제 또 함께 한 친구들 또 오늘 푹 잘 주무시고 지금 이제 시험이 임박해 오지만 뭐 스트레스 그 압박감 그래서 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자신감 잃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남길씨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때도 한 90% 정도는 이런 스타일의 지문이에요. 지금 계속 우리 최신 문제 보지만 특별하지 않다니까요. 이거 지금 입법고시 지금 이제 경쟁률 300 몇십 대 1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급 공채도 받고 물론 이제 뭐 60점 이상만 패스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적인 난이도는 우리 이제 그 순경시험의 평균적인 난이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경시험은 여기에다가 이제 최신 판례 비중이 이제 한두 문제는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제 조문 문제라든가 그 스타일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맞아요. 우리 진돗개 경위님 정확해요.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니까 이제 이 조문 문제 기본적인 건데 이 잘못 읽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이제 그 한 문제 싸움이 어떻게 보면 한 문제 싸움 과목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익숙한 지문들 많죠. 맞아요. 실제 시험도 그래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받고 뭐 커트라인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남들보다 한두 개 더 맞아서 여유